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시면 대학교 가면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과생들은 이거 모르시면 대학교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히 공대 아니면 이과로 대학교를 진학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우리 수학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생각 많이 하잖아. 이거 진짜 쓰는 거 맞아? 이거 배운다고 내가 진짜 써먹을 일이 있을까? 심지어 문과생들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건 도대체 왜 배우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결론만큼은 다 공감하실 테니까 넘기지 말고 한번 잘 봐주세요. 자연상수 2라는 거는 사실 공식 명칭이 아니고 자연로그의 밑 또는 오일러 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뭐 내추럴 컨스탄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복리로 이자가 붙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개발을 하게 됐냐면, 이자가 1년에 100%인 은행이 있어요. 100원을 맡기면 1년 후에 200원이 되겠죠. 이게 이자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이 은행이 좀 파격적으로 6개월마다 복리로 지급할 테니 빼가지 말고 냅둬라 라고 제안한 은행이 있어요. 그런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100원인데 50% 두 번을 주는 거죠. 두 번.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이자가 50%니까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번 줘야 되죠? 두 번. 이게 2.25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3번 33.33334%씩 4개월마다 지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3분의 1에 3번을 곱해서 주니까 2.37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4번, 5번, 6번, 7번 하다가 궁금해진 거예요. 100%를 나눠서 0.1초마다 복리로 계속 주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은 0.0001초마다 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보니까 아주 작게 주니까 수렴을 하는데 어디를 수렴하냐면 100%를 X번에 나눠서 엄청나게 자주 쪼개서 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니까 2.718에 수렴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영원히 끝나지 않는 무리수니까 이 숫자를 우리는 2라고 부르자. 이 사람도 이거를 처음에 찾아낼 때는 이렇게까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놀다 보니까 이 숫자의 개념이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적분하면 요 면적이 ln x가 되는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내게 됐고요. 나중에는 y는 2의 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미분하면 그래도 자기 자신이 되는구나. 그러면 함수를 또 한 번 더 미분해. 자기 자신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게 되면서부터 이 상수는 엄청나게 중요한 상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재밌는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미적분을 왜 배우는 걸까요? 여러분이 공대에 가시거나 자연대에 가시거나 아니면 가서 경제학 같은 걸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국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를 풀게 됩니다. y''이 x제곱이에요. y는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근데 대학교 가면 어떤 식을 풀게 되냐면 y를 2번 미분한 거에다가 y를 한 번 미분한 걸 빼주고 y를 3번 더해주면 0이야. 자, 그럼 y는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거죠. 변위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속도가 되죠. 속도를 시간에서 미분하면 뭐가 되죠?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가속도와 속도와 위치에 대한 식이 동시에 들어가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또 전하, 전자의 양을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전류가 되고요. 그거를 또 시간에서 미분하면은 우리는 인덕턴스라는 개념이 돼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RLC 회로, 우리 주변에 있는 RLC 전기 회로가 되는 거죠.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의 미분 방정식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두 번 미분한 거랑 한 번 미분한 거랑 자기 자신이 너무 헷갈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2는 어떻다?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럼 y를 2를 at 이런 식으로 놔둬보자. 2'은 a제곱 2의 at. y를 한 번 미분한 거는 a의 2의 at. 그럼 y는 2의 at. 그러면 이 식을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 2의 at 플러스 마이너스 2a 2의 at 플러스 3 2의 at는 0이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 묶어주고 2의 at는 0인데 얘는 절대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두 개의 무슨 근을 가지게 될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니까 허근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두 개가 나오죠. y는 어떤 숫자의 두 개니까 플러스 b의 2의 a2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때 A1과 A2는 뭐다? 복소수다. 이렇게 써있지만 여기가 복소수일 때 이 함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바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위치, 그리고 속도, 가속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면 우리가 용수철을 놨을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용수철 끝에 달려있는 추의 위치는 어떤 함수로 나타나진다? 사인 함수로 나타나진다는 거죠. RLC 회로에서 전하의 양,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의 형태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전자 일하시는 분들이 막 보고 있는 메뉴를 보면 사인 함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이 미분 방정식을 푼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 여러분들은 벌써 여러분들 이거 어디다 써?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이라고 했던 자연상수 그리고 허수 단위 i까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거를 활용해서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하고 회사에서도 업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면 대학교 가면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과생들은 이거 모르시면 대학교 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겁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배우는 게 의미 있는 것들이구나, 언젠가 다 써먹을 것들이구나 생각하시면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더 쉬워지고 재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언젠가 다 만나게 되니 준비하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교 가서 배우면 생각보다 재밌어요.